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항상 같은 면만 별을 바라보는 행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결과 한쪽은 끝없이 밝고 반대쪽은 영원히 어두운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조석 고정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행성이 별에 가까이 있을수록 별의 중력은 행성을 단순히 끌어당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성의 모양을 아주 조금 늘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행성이 회전하면서 늘어진 부분이 계속 위치를 바꾸게 되는데 별의 중력은 이 부분을 다시 원래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회전 속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행성의 자전은 완전히 느려져 결국 공전 속도와 정확히 같아지는 순간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행성이 별을 한 바퀴 도는데 10일이 걸린다면 자전도 10일에 한 번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항상 같은 면이 별을 향하게 됩니다. 즉 한쪽은 계속 빛을 받고 반대쪽은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는 달입니다. 달은 지구를 약 27.3일에 한 번 돌고 자전도 같은 시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행성과 별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별에 가까운 행성일수록 이 변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도달하는데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별과 수백만 킬로미터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행성들은 수천만 년 안에 조속 고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 기준으로 보면 이 과정은 매우 빠른 편입니다. 한쪽이 계속 낮이고 다른 쪽이 계속 밤인 행성에서는 시간의 개념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구에서는 24시간마다 온도가 오르고 내려가며 열이 어느 정도 고르게 퍼집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서는 그런 균형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빛을 받는 쪽은 계속 에너지를 쌓고 어두운 쪽은 계속 열을 잃기 때문입니다. 먼저 낮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태양빛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 계속 같은 방향에서 빛이 쏟아지는 상태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표면 온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환경이 예상되는 외계 행성에서는 표면 온도가 약 1000도에서 250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는 철이나 바위도 녹기 시작합니다. 즉 이 지역은 단순히 뜨거운 수준이 아니라 지표 자체가 액체처럼 변하는 극단적인 세계입니다. 이제 반대쪽 밤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한 번도 빛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열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 온도는 영하 150도에서 200도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공기 속의 기체도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드라이 아이스처럼 굳어지고 조건에 따라서는 대기 자체가 표면에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행성 안에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한쪽은 바위가 녹아 흐르는 뜨거운 지대, 다른 한쪽은 공기조차 얼어붙는 얼음의 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된 채 존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는 엄청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뜨거운 낮 쪽에서는 공기가 팽창하며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밤 쪽에서는 공기가 수축하며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과정이 이어지면 행성 전체를 가로지르는 강력한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이 바람의 속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릅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바람 속도가 초속 1km, 즉 시속으로 환산하면 3600km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계산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한 태풍의 바람이 시속 300km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보다 10배 이상 빠른 흐름이 행성 전체를 계속 순환하는 셈입니다. 한쪽은 수천도에 가까운 열로 타오르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얼어붙는 환경이라면 이 행성은 완전히 생명이 불가능한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전혀 다른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맞닿는 경계, 이곳을 황혼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서는 빛이 계속 들어오지만 완전히 밝지는 않고 어둠이 존재하지만 완전히 차갑지도 않습니다. 즉, 두 극단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온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구간이 형성됩니다.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앞서 낮의 온도는 최대 2000도 이상, 밤은 영하 200도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계 지역에서는 그 극단적인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대기 순환에 의해 열이 일부 이동하면서 온도가 영하 수십 도에서 영상 수십 도 사이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범위는 지구에서도 실제로 생명이 존재하는 온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낮에서 데워진 공기가 밤 쪽으로 이동하고 밤에서 식은 공기가 다시 낮 쪽으로 흐르면서 행성 전체에 에너지가 분배됩니다. 이 흐름이 없다면 경계조차 존재하지 못하고 완전히 두 세계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완전히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행성 전체를 도는 바람은 시속 수천 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표가 계속 흔들리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기보다는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 환경은 매우 거칠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이 지역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4.2광년 떨어져 있으며 별과 매우 가까운 거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조속 고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곳에도 영원한 낮과 밤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 지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특이한 조건을 가정한 상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은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행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40초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라는 행성은 자신의 별을 단 11일 만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365일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이처럼 별에 가까운 행성은 강한 중력의 영향을 받아 자전이 점점 느려지고 결국 한쪽 면만 계속 별을 향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행성에서도 한쪽은 끝없이 밝고 다른 쪽은 영원히 어두운 환경이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성은 하나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은 5,000개 이상이며 그중 상당수는 자기 별에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별 주변에서는 생명 가능 영역에 있는 행성조차 별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속 고정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보다 훨씬 작은 적색외성 주변에서는 행성이 별로부터 약 500만 킬로미터에서 2000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만 유지해도 지구처럼 따뜻한 온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행성은 빠르게 조속 고정 상태로 변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한쪽은 낮, 한쪽은 밤인 세계가 우주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매우 흔한 형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처럼 낮과 밤이 반복되는 환경을 생명의 기준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에 이와 전혀 다른 조건이 훨씬 더 많다면 생명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존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조건인 하루라는 개념, 낮과 밤 그리고 계절, 이 사실이 오히려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태양계 행성들은 왜 거의 한 평면 위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계는 마치 얇은 판처럼 보입니다. 행성들은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고 궤도도 거의 같은 평면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도 지구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우주에는 하나의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구름의 크기는 태양계 전체보다 훨씬 커서 지름이 수십 광년에 이르는 엄청난 덩어리였습니다. 이 구름은 처음에는 특별한 모양 없이 퍼져 있었고 딱히 평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둥글고 흐릿한 거대한 연기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름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지나간 별의 중력 혹은 내부에서 일어난 작은 밀도 차이 때문에 구름은 조금씩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수축하면 안쪽으로 모이면서 점점 더 작아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회전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돌고 있던 구름이 점점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피겨 스케이터가 팔을 벌리고 돌다가 팔을 몸쪽으로 모으면 회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줄어들수록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구름이 계속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 모든 물질이 중심으로만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면서 생기는 힘이 옆으로 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름은 점점 위아래로 늘리고 옆으로 넓어지면서 하나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원반입니다.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원반의 두께는 생각보다 매우 얇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의 반지름 해왕성의 원일점을 기준으로 약 50AU, 약 75억 킬로미터라고 보면 초기 원반의 두께는 그에 비해 수십분의 1 수준까지 얇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거대한 구조이지만 비율로 보면 거의 종이처럼 납작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 원반 안에서 작은 먼지들이 서로 부딪히고 뭉치면서 점점 더 큰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모래알 정도였던 입자가 자갈이 되고 그리고 바위가 되고 결국에는 수천 킬로미터 크기의 행성으로 성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미 평평해진 원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성들도 자연스럽게 같은 평면 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태양계는 처음부터 평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구름이었고 그 구름이 수축하면서 회전했고 회전이 강해지면서 눌려 결국 하나의 얇은 원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반 위에서 행성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태양계는 마치 하나의 평면 위에 놓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원반 안에서도 물질들은 완벽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위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어떤 것은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태양계를 보면 행성들은 거의 같은 평면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했던 움직임은 어떻게 정리된 것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충돌과 마찰입니다. 초기 태양계는 매우 복잡한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먼지와 바위 조각들이 초속 수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계속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충돌이 단순히 부딪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쪽으로 기울어진 궤도를 가진 물체가 평면에 가까운 물체와 충돌하게 되면 충돌 후에는 원래보다 덜 기울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됩니다. 그 결과 기울어진 궤도는 점점 줄어들고 물질들은 점점 더 하나의 평면에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작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전을 유지하려는 성질, 즉 각운동력입니다. 이 용어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무언가가 한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그 움직임은 계속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 가스구름이 회전하면서 하나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질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즉 위아래로 움직이던 물질들도 충돌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회전 방향에 맞는 평면으로 정리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제각각 방향으로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딪히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지만 충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움직임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리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초기 태양계 형성 시기는 약 수천만 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물질들은 계속 부딪히고 합쳐지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며 점점 더 얇고 안정된 구조로 변해갑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의 하나의 평면으로 정렬된 태양계입니다. 실제로 관측해보면 각 행성의 궤도는 조금씩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궤도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행성들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수성은 약 7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화성은 약 1.8도, 토성은 약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의 같은 평면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보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는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남은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태양계는 완벽하게 조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물질이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방향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큰 충돌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궤도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구의 위성인 달입니다. 달은 약 지름 3,474km로 행성에 비해 매우 큰 위성인데 이렇게 큰 천체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과거 지구가 화성 크기의 천체와 충돌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거대한 충돌은 단순히 물질을 튕겨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성의 자전 방향과 궤도 기울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중력의 간섭입니다. 태양계 안에서는 모든 행성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목성처럼 질량이 매우 큰 행성은 주변 천체의 궤도를 조금씩 흔들 수 있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318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수억 년에 걸쳐 다른 행성들의 궤도에 작은 변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영향은 아주 미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됩니다. 태양계의 나이는 약 46억 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행성들은 서로의 중력에 영향을 받으며 조금씩 궤도가 흔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평한 상태가 아니라 약간씩 어긋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천체들도 이 구조를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명왕성의 궤도는 다른 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약 17도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천체들은 초기부터 다른 궤도를 가졌거나 나중에 중력에 의해 궤도가 크게 변한 경우로 생각됩니다.